네, 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젤입니다. 요즘 학생 비자로 정말 뜬 소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약간 소도시에 있는 약간 몇몇 유학원들은 영주권에 대한 진행을 굉장히 모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비자의 거절률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기들 약간 입맛에 맞게끔 소위 학생들을 꼬시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다른 유학원 통해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재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요리 분야에서는 스폰서와 영주권은 취업에 엄청난 연관성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꼭 수속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꼭 저희에게 더블 체크는 좀 하시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 학생 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호주 학생 비자가 엄청나게 어려워졌고 거절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4년제 학사 과정이나 2년제 준학사 과정, 그러니까 뭐 자동차 정비나 이런 요리 유학 등 정규 과정은 이전과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학생 비자 진행하시는 요리 유학생들은 신체 검사 받으면 일주일이면 비자가 승인되는 이런 판국이에요.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셰프크루가 여러분 요리 유학, 호주 요리 유학으로 1위 아닙니까? 저희가 정답은 아니더라도 비자에 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요리 유학을 많이 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학생 중에서 2024년도 그렇게 어려워졌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학생 비자 거절 2개입니다. 2개. 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 비자 거절이 많고 어려워진 케이스는 소위 말하는 장기 학생 비자, 비즈니스 컬리지, 학생 비자 연장용 학교 막 이런 거예요. 정부와 이민성에서 아예 대놓고 이 학교들 조지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이후 한 160여 개의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가는 학생들 숫자가 뭐 정규 유학을 진행하는 학생들의 몇 배 혹은 몇십 배가 되었을 만큼 많았었다는 거죠. 이유는 이런 이제 비즈니스 대학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하고 계셨고 5월 끝나고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정부도 묵인하는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2024년 중반기부터 교육 질의 저하와 불법적인 비자를 이용을 약간 이제 이런 문제를 삼아서 드디어 이제 칼을 빼든 거죠. 거기다가 이제 불법적인 교육의 이제 완벽한 박멸을 위해서 호주가 약간 좀 미친 것처럼 공산국가처럼 국가가 시장을 조정하는 강력한 정책을 플러스로 학교들의 정원을 정해버렸고 학교 측에서는 거절률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약간 이제 30대 중반부터의 나이대 학생들을 조금 꺼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안 좋은 학교 쪽으로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이제 막 선택권이 좁아지면서 비자 거절률도 이제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학교를 못 가니까. 사실 학생 비자에서 나이가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리면 유리한 거지. 하지만 이민성에서 보는 학생 비자의 승인의 기준은 학업의 목적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에요. 아니,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공부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하지만 나이가 많다면 그동안에 이제 어떤 공부와 경력을 쌓았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호주에서의 학업과 딱 연관을 지어야 되고, 이런 일들 가이드 해주고 코디네이팅 해주는 기관이 바로 유학원인 겁니다. 이민성을 설득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로 저희는 이제 취업 교육과 진로 교육까지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리 유학같이 영주권 학과를 다루는 유학원은 경험이 진짜로 중요해요.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봤다는 건 학생 비자를 진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참고로 여러분들 79년생 여자 학생분도 학생 비자가 승인이 났었습니다. 국가의 이제 신용도 또한 학생 비자 승인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가장 높은 레벨 1 등급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니까 이 부분은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됩니다. 호주라는 나라는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고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학비가 저렴한 옵션이 많아서 내 스스로 모든 걸 시작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많게는 1년에 여러분들 3만 명 정도의 한국 학생들과 모홀 학생들이 들어왔었어요. 한국에서만. 그 중에서 생각 없이 그냥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왔다가 뒤늦게 돈을 모아서 유학을 결심하게 된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장기학생 비자였고, 교육이 아닌 취업의 목적의 이런 행태를 호주에서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 선언한 것이고, 생각보다 이 그런 학생 비자 숫자가 엄청 났었다는 것과
전체적인 학생비자의 기준은 높아졌지만 4년제 혹은 2년제 정규과정에서의 진행은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 유학원 그 유학 산업이 최악으로 무너지면서 이제 그런 회사들에서 상담원들이 이제 새로 신규 상담들이 이제 상담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비자 상담, 비자 진행의 퀄리티가 떨어진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절대로 그냥 내가 이제 뭐 아는 지인이 하는 유학원이다라고 해서 그냥 소규모 유학원을 선택하시는 거는 학생 비자 승인에 엄청 부담이 위험 부담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유학원도 정보력과 경험의 싸움이니까 대형 유학원이나 저희 같은 이제 분야별 전문 유학원에서 진행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번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얼마 전 이제 학생들 학비 떼먹은 유학원을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송 진행했었고 이겼고 결과도 받았습니다. 곧 업체명과 대표자 이름, 사진, 행적들 모든 정보를 다 유튜브로 공개할 거예요. 학생들의 꿈 가지고 장난하는 이런 사기꾼 파렴치하는 벌을 꼭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내용도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까발리려고 해요. 당연하게 모든 언론사에 자료를 넘겼고요. 유학원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이런 형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일로 제가 총대를 메고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학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또한 유학이 영주권과 연결된 학과를 생각하신다면 새로운 인생을 그리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시점은 학생비자 승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시작은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와 정보는 유학원의 경험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많은 케이스를 다뤄볼수록 많은 이제 변화되는 부분들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셰프크루는 사실 저보다 초반에는 행정팀과 이민법무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비자가 나와야 저와 투닥거리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오늘은 학생비자의 거절률에 대한 실체와 이런 정보를 악용해서 학생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위에 제가 이제 빼먹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2년제 전문대를 입학하려는 분들은 여러분들 무조건 대학을 입학하려면 IELTS PT로 5.0 이상의 점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영어 점수 없이 연계 어학원 아니 그냥 그 어학원 등록과 자체 시험만으로 막 입학 수속을 할 수 있다고 종용하는 유학원이 있다면 이런 IELTS 점수 없이 미친 유학원이니까 제발 꼭 걸으시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의 컨텐츠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관리,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